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중관리 미 국방장관 비난 분쟁 부추기고 있다. 지지컴 AFP BB뉴스 합동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을 맡은 류젠 차오는 3일 헤그세스 씨가 대립과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씨의 발언은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에 해당한다고 비판. 그 내용은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군비 강화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 씨는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고 표명했고, 중국 인민은 저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한 사람, 세계 13회 세계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 중앙대회 연락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평화를 중국이 원하나요? 사돈난말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울산시 구마모토에서 개최된 한일문화 카라반에서 매력 소개, 연합뉴스 일본판입니다. 울산시가 4일 우호협력도시인 구마모토시에서 같은 날 제14회 한일문화 카라반 인 구마모토가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에서는 울산의 항모 보존에 학춤이죠. 울산 항모 공연을 통해서 도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전통문화 공연, 태권도 연무, K-팝과 J-팝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울산시와 구마모토시는 2010년에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동안에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구마모토시와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고 물리적으로도 울산과 가까운 도시라며 앞으로도 정원문화사업, 정원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가 구마모토를 어떤 연휴로 해서 여러 번 갈 수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 좀 구경을 해봅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울산이라는 길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무슨 우리나라는 울산동 이러지만 일본은 무슨 정목 이렇게 표현하죠. 그 동 이름을 맷정목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결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울산 왜군이 주둔했던 곳을 지금도 울산에서는 병행이라고 칭하고 있죠. 경제생활의 여유가 있는 형편이라면 겨울별장 정도로 구마모토시에 하나 조그만 거 좀 마련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중국인들처럼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서 협력업체들도 대거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고 지방 소도시에서 더 발전한 도시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좀 도심에서 떨어진 TSMC 공장도 약간 떨어진 공단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 오토바이의 매니아들이 찾는 혼다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마모토의 겨울별장 정도 조그만 거 하나 다들 구해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부동산 투기라고 또 일본 애들이 공격할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일본 규슈 내력서 이번에 5,000m 화산 연기 분출 7년만 최대. 박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고시마 지방 상대 지방
기상대에는 전날 신모의 바깥개가 뿜어낸 연기가 약 5,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산모의 닭깎이는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 연서현에 걸쳐있는 기리시마산 봉우리로 이 정도 높이의 여기가 치솟은 건 2018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자동차의 그 화산재 낙진이 떨어진 거죠. 이게 매우 끈끈해가지고 손세척이 어렵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닦아내야 수준인데, 이것도 자동차로 여행하다가 미세한 낙진들이 달라붙었는데 그게 손세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식량 배급소에 가서 총살될 것인가, 난민이 될 것인가, 가자 주민들에게 닥친 죽음의 덫이란 이 해외기관의 가자 지원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가자 인도재단 GHF를 통한 배급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상하게 팔레타인 사람들이 살해가 잦아 죽음의 도시로 불린답니다. UN 인도조정사무소 OCHA는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410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네타냐후 정권은 가자 주민을 이주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죽음의 덫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역 장악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서도 하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도 한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를 당했듯이 팔레스타인들도 그렇게 될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 변호인들 재판 중지되자 국정원 대통령실 대고요직에 보훈인사 어디까지, 이기명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본인 형사재판 변호한 김희수 국정원위원자 임명,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의 국정원 내부 정보 접근 논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태영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고 김문기 사건 전치영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대북 송금 사건 변호한 이장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대고요직 이전영로펌 비판 제기돼. 이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변호들을 했는지를 쫙 조사해서 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재칸이 되면서 주요 요직에 올랐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말은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상징이 된다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 잡았을 때 이렇게 해먹지 언제 해먹냐, 그것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협치고 나발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사람들로 채워넣는 것은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 전체가 미국처럼 50대 50에서 거의 비등한 관계로 뽑아줘야 국회의원들을 견제가 되고 뭐 이럴 거예요. 국회 청문회 아무리 열어봐야 그냥 표결로 붙이면 다 통과되는데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김민석 결국 국무총리 됐습니다. 목로 동심 파괴, 내가 본 한국의 개판 정치라는 거로 한 2시간 동안 방송한 것을 제가 한 10분 내외로 읽어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제를 어떻게 선택할까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저 서론으로는 2025년 7월 5일 왜 일본 침몰일까? 7월 5일 그 의미 부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태양과 지구가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 태양이 사라자리에 딴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서양의 7월 4일이 태평양 가운데 날짜 경계선에 따라서 7월 5일이라는 얘기를 또 의미를 말하고 있네요. 지진이 난다면 인공지진이겠지, 이런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일본 죽이기 작업 중에 하나다.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돈을 번다. 메커니즘을 알면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다. 가고시마현 및 난카이 제도, 그가 실제 지진대인데 대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이 침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본으로 시선 돌리기 작전이다. 서해 북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왜 침묵하느냐. 동해 쪽으로도 뭐 있다는 얘기가 있죠. 대선 부정선거 이슈화하는가, 대중들의 고열을 뜯어먹지 않은 짓, 이제 속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도 있다. 돈만 주면 다 온다. 이런 존비스 같은 뭐 이름도 없는 K10팩에 와서 뭐 이런 애들 돈 받고 하는 짓들이다. 별거 아니다. 전자개폐를 쓰면서 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알았다고 쳐도 뭘 하겠는가. 이 칸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기는 할 것이다. 가자가 많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질질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만 맞으면 될 뿐이다. 미국 내 부정선거는 조져버릴 것이다.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관여할 것이다. 미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가 운송했다는 폭로, 목격자가 피닉스 공항에서 촬영한 대한항공 HL8230, FN투데이 2020년 12월 20일을 인용했습니다. 부정선거에 한국이 개입되었었다. 황교안한테 축출당했던 윤석열이었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칸을 갈아치울 수는 없을 거다. 대한민국은 핵 두 방으로 만들어진 것뿐이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외세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능할 뿐 전략 전술이 없어 보인다. 바꾸려면 지지 세력을 많이 모아야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절대 개신교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 정치꾼만 밥벌이로서 써먹을 뿐이다. 2019년 K10팩에서 정광훈이 들어왔다. 티르는 기억력이 좋다. 왜 정광훈을 초청했는가? 개나 소나 끌어다니면 1대1은 제로가 돼버린다. 거꾸로 1 더하기 1이 3이 나와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개나 소나 다 끌어들이면 보수 단체라고 결과는 제로가 돼버린다. K10팩 돈이 많다. 이미지 망쳤다. 정치는 새싸움이다.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신교끼리 해봐야 발전이 안 된다. 2017년 12월 17일 동경 제20팩 모임에 이 얼굴들 남들은 이 초상권 때문에 다 가렸지만은 일본 제20팩 회장과 요 김정민 박사가 현재 그 변희재가 가짜 박사라고 뭐죠? 공격을 했죠. 인신 공격을. 지금도 저기 재판 중이랍니다. 요거는 그 얼굴 나타난 그 여자분은 뭐 잊어버렸습니다. 그 소개는 했는데 이렇게 그 얼굴을 이미 알려진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자유일보 사장과 같이 갔었다. 그런데 자유일보가 또 정광훈 거랍니다. 이게 자유일보 사장인데 이때도 이제 자기는 잘 반중 친미 이런 입장에서 갔었다 이거죠. 일본 J10팩 성공했다. 트럼프에 배팅했다. 미국에서 상당히 도와줬다. 그래서 K10팩 만들기로 그 배우도 있다. 그걸 밝히지는 못한다. 자기가 이 J10팩에 갔을 때 이 미국인이 왔는데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한국말 잘하는 유대인, 분명 요원이었을 것이다. 자유일본 정광훈 것이었다. 이미 정광훈이 붙어 있었던 것을 몰랐었다. 주진이와 연결된다. 왜 정광훈은 우파 이미지를 깎아먹는 짓을 하는가? 분명 의도된 것이다. 정광훈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죠. 막판에. 부정선거 이슈 왜 일으키는가? 후원금 모금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을 것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낙검수 이상한 짓을 한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편이었다. 검사시절 양정철이 대선 출마 권유했다. 그때 주진우도 있었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김영민 씨가 낙검수 동료인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 하면서 검찰 편든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해서 2020년 12월에 조선일보 기사를 또 인용했습니다. 노음 첨석기 낙검수 만났다. 낙검수 뒤에 미국이 있다. 김어준 상속세 여론몰이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상속세 못 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잡아먹는다. 결국 미국에게 뺏긴다. 김어준 애들도 거기에 들어간 것 같다. 주진우는 도대체 뭘까? 정체가 애매하다. 명태균과 주진우도 만났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다 한패다. 정광은 좋은 자리를 지들이 다 차지하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뭘 원했던가? 만들고 뭘 원했던가? 김철웅 장로회 신학대 교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황 증거는 많이 갖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실제적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했던 여러 그 단체들의 그 발언들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기자회견 하나? 왜 이런 짓들을 하지? 왜 일을 일부러 망치는가? 이상하다. 언론도 한패냐? 당연히 그렇다. 자유통일당 속도면 왜 이렇게 개판으로 하냐? 애들 다 언더커버 아니냐? 간첩들 아니냐? 유진유와 고든창이 또 만났다. 유진유라는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이라고 하나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와 국가를 지키려는 그들의 열정, 결단, 의지에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든창에 있는데 이 고든창도 색깔이 이상야리까리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조원진과 시진핑, 조씨들이 계속 나오네. 고든창 조원진 쪽이다.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는 조원진, 조부가 흑룡광성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원진을 옹호하는 발언하는 고든창, 그런 그가 반중을 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요. 2017년 10월 19일 유진이 후원의 밤을 했는데 미국 법에는 외국인한테 돈을 받으면 그게 불법으로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하는가? 이 세미나에 왔던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도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참여를 했다 이게 정치를 조금 하겠다고 나섰을 때 얘기입니다. 하얀 모자는 대한애국당 멤버들 쓰는 모자다. 요 쓴 사람이 고든창 중국 사람이다.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친중으로 넘어갔다. 나는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국제관계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당시 트럼프 1.0대 인재가 부족했다. 반중 친미 인재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불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국인 간첩 뉴스 제발 그만하라. 이례적 방박. 99명 잡아가지고 어디에 보냈다는 가짜뉴스를 스카이데일리가 했었죠. 2025년 1월 20일 뉴스버스 진실은 모른다. 사람들이 생각들을 안 한다. 일을 망치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왜 무능하지? 국정원 출신 멍청한 것인지 간첩인지. 고동석 스카이데일리 편집장 사망했다고 2025년 7월 3일 트루데일리라는 이런 매체가 잘 못 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데일리 민병도 사장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랍니다. 민식이기 때문에 민비무덤에 가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중화 막으려고 나는 나를 불태웠다. 몽골 외교부에 가서도 강연했다. 한국 죄다 친중이고 이권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연병들하고 있네.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 저 새끼들 다 간첩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윤 날라가고 친중화되어 가고 있는 백한 친중 우파가 다 그렇다. 믿을 새끼 하나도 없다. 천창용이라는 애도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구속하라 이렇게 했던 애인데 자관
그런 인과관계를 그 상관관계표로 그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천창룡, 박주현, 민경호, 황교안. 여기에 이제 스카이데일리 나오고 유진유가 또 끼고 조원진도 끼고 대한애국당 또 석동현이라고 이름을 내 자유통일당 정광훈이가 자유일보 가지고 있고 변희재 뒤에 국정원 있다. 국정원 자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나는 자기에 대한 가짜 박수음의 그 원인은 그 뒤에 국정원 그 안에 친중파 있다. 웬만한 우파 다 들어간다. 친중의 말이다. 믿을 새끼 한 놈도 없다. K10회 과연 부정선거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가? 내가 직접 경한 것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한국은 망할지 모르지만 한반도는 안 망한다. 현란하지만 상관관계 추론의 대가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 김정민 박사를. 그러나 상관관계 추론은 인과관계 추론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중 친미의 그 반대가 친중 반미냐 요거만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이거 한번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약간 수정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친중 친미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친미 반북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친일 친미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중 친미 세력이 있는데 반중 반미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친미 친북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반일 반미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게요. 그렇게 맺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그냥 다 작살내서 좌우에 전부 다 그 친중 애새끼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감성적으로만 들리니까 저같이 요렇게 인과관계로 추적을 해서 한번 증거를 하나 딱 내놓으면은 일반 시청자들이 더 센세이션하게 인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 박사한테 제가 한 수 좀 제 견해를 그냥 하나 좀 말해주고 싶네요. 반중 친미 세력에 저는 근데 공조합니다. 친중의 근본 원인은 100% 돈이란 이해관계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왜 친중하느냐? 친중하는데 거기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원인 과정이 그거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가 있겠냐를 찾는 게 인과관계죠. 친중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다. 그렇다면은 돈을 원한다면은 친미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또 변절하겠죠. 그런데 미국 애들은 중국 애들처럼 뇌물이나 뭐죠? 그걸 뭐라 그러냐? 여자 이런 거를 유혹하고 그러는 짓들을 안 하죠. 미국은 그런 식까지는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친중 세력 애들도 그 변절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돈 주면은 다 바꾼다 이게요. 근데 뭐 진짜 색깔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들도 먹고 살자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기업들에 들어가서 일을 자기 쇠 빠지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볼 경험이 없는 애새끼들이 그냥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냥 이 짓들을 하고 자빠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지만 죽지 않는 대우, 이름값만 연 100억 이상, 정미야 조선비자에서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기사를 만들었을까 우선 읽어보고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대우 상표권은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과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아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 140몇 억까지도 그 상표권 이름으로 들어온답니다. 이것은 고 김무중 회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이도 젊었지만 대우 몰락을 할 때 과도한 레버리지 경영이었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 대우라는 게 정의 정권 때 키워준 거죠. 대우 실업이라고 섬유 무역 조금 하던 그런 거였는데 아버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 대우가 하면은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키운 거지. 그러니까 부채 레버리지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망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박정희 정권이 해체되면서 전두환이도 그 꼴은 못 보았다. 등등 뭐 해가지고 서서히 근데 베트남 진출에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김우중 회장이. 그 얘기는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뭐 국가가 돈을 대준다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 중국 그 국영기업체들이나 뭐 또 민간업체들 정부 보조금 주는 거나 이자 부채 차입 대출해 주는 거나 그 얘기나 결국은 돈 받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의 주요 의제 법안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 항목.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뭐 여러 가지 미국 사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간 것 같는데 알래스카 이 상원의원이 알래스카는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알래스카한테.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데 기여한 것이 포경 관련 비용의 세금 공제 5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개인 소득세에 한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금액이니까 좋다. 그럼 나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나도 찬성하겠다. 그래서 이게 하원에 가가지고 드디어 통과된 게 218대 214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한국처럼 여당 혼자서 해도 통과가 정도 과반수가 넘는데 요 정도 해줘야 선진 정치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 때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이재명 당을 좋아하고 그런 거야? 지금 뭐 국정 지지도율이 뭐 60 몇 프로? 그거 전부 다 15만 원 때문에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냐. 그거 준다니까는 지지도에 뭐 좋다. 뭐 이렇게 거지근성, 거지근성 국민들을 다 개돼지로 만들려는 이 집권 세력의 음모 같습니다. 이란에 있는 미국 폭탄은 중국과 북한에게서도 울려 퍼집니다. 데이비드 라이징 AP에서 했는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그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이 AP 기자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한국 서울에 위치한 미국 안보센터의 수석분모가인 김두연 씨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국방분석가인 유한 그레이엄은 태평양 동맹국들에 의한 순프로스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 의견을 내놨고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자오 밍하오는 트럼프가 권력을 이용해 협상을 강요하는 방식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견해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미국 스텔스 B2 폭격기가 가기 전에 이란 항공을 자유스럽게 만들어준 게 이스라엘이 먼저 드론 작전도 했고 이란의 이 고위 장성들을 암살을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란의 하늘을 스텔스가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핵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통일연수원의 수석분과인 홍미는 북한은 대화가 부주의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공격 가능성에 대한 구실을 제공함으로써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스텔스로 핵시설을 폭격을 할 거냐? 글쎄요. 우리는 아무리 적이라고 하지만 한반도,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속마음이긴 합니다. 중국은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오로지 중국일 뿐이라고 제가 추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왕위가 공개적인 입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와 제목과 같은 것을,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자기네는 중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 부장의 비공개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선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상휴전 평화라고 그동안에 주장했고, 이 중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되면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위는 직접 이번에 이외에 가가지고 러시아가 지면은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남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에 우리 때문에 니들 편하게 살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 중국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CNN이 이전에 보도했듯이 중국은 러시아에서 주요 파트너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국하고 러시아가 결국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로 읽혀집니다. 올해도 중국 국적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 중국은 어떠한 개입도 부인하며 중국 시민들에게 어떤 당사자의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이전의 요구를 반복했다. 자,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북러 동맹으로 북한 군인들을 파병한 거고, 중국 국적자들이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가서 싸운다? 돈벌이 하러? 중국의 일자리가 그렇게 없는 모양이죠. 중국 인민군 출신인가? 인민해방군들? 중국 같은 통제국가에서 중국 국적자 용병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뛴다고?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여간 중국의 통제국가라서 개인이 그렇게 혼자 가가지고 용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런 애매한 뉴스가 또 좀 있습니다. IQ 160 전문적인 용어로 잠재적 고지능자. 틀린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강박에 있다. 제가 IQ 160이면 얼마나, 제가 두 자리 간신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탓에 직장도 인간관계도 유지 못한답니다. 이런 IQ 160 잠재적 고지능자는. 한편 보통 지능이지만 극과 극 원칙주의자가 파트너가 된다. 뭐 출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잠재적 고지능자 대 극과 극 원칙주의자. 이 극과 극 원칙주의자가 저같이 그 IQ가 두 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들 수준일 거예요 아마. 뭐 아니면 더 그것뿐이 모른다 이거지. 올바른 행정과 노력의 대가만 보장된다면 조선 백성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30년 전 영국 왕립 지리학회 이자벨라 버드 여사가 한국 조선을 다녀가서 책을 낸 게 코리아 앤드 홀 네이버 이런 책을 썼는데 뭐 중국에 대한 책도 썼고 일본에 대한 책도 썼고 그랬답니다. 아일랜드 출신이 되는데, 근데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올바른 행정과 노력의 대가가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조선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권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이자벨라 버드 여사께서 130년 전에 좋은 충고를 해 주셨네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